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정치 공방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고 있는 인수위, 그리고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청와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오늘도 지역민들의 민심을 찾아서 귀를 열고 발품을 팔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애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민심 탐방에 앞서 두 분은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그리고 청와대 개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 소통은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국가재정법이나 인수위 관련 법령에도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저도 당선인의 결단이라든지 세간의 평가는 얼마든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제 그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해야 되는데 그 많던 여론조사 업체들은 다 어디로 갔나. 그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현재가 조금 아쉬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지금 두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더 한다면 국민의 의견들을 좀 더 귀담아 듣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하는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심 탐방하러 갈 지역이 이번 주는 의령 함안입니다. 의령 함안, 경남의 중심 지역이죠. 이 두 분은 의령 함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의령하면 이제 성공보수의 아픈 추억이 있는 성공보수요? 곳으로. 네. 성공보수? 예.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축사 건립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이 다 이제 잘 되고 네. 마지막에 의뢰인분이 아이고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소고기를 네. 주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현물로 성공보수를 주시는 현금 대신 현물로 예. 소고기 되게 많이 받았겠어요? 예, 배 터지게 받았고 의령 소고기 맛집이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변호사시니까 이제 현장 검증 간 지역들만 좀 생각나시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박 변호사는 요즘 크레인 현장 검증 이런 데도 다니시던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크레인 벌써 2번째 올라갔는데요. 예전에 4대강 소송할 때 함안보 크레인도 한번 네네. 올라갔었고 이번에 최근에 또 이제 마산항 부두에 좀 불미스러운 산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라갔었죠. 크레인 위에 현장 검증 위해서. 네. 아니, 그런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현장 검증 가자고 이제 주장을 할 텐데 검찰 측과 그리고 특히 판사, 재판부에서 쉽게 따라가요?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시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굉장히 좀 웃긴 게, 현장 검증 가기로 이제 다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에 현장 검증 갈 때 보니까 검사님이 인사이동을 하고 가버리셨더라고요. 아, 네. 새로운 검사님께서 발령받아 오시자마자 크레인이 올라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장 검증 가기로 결정한 검사가 인사이동을 앞두고 설마 내가 가겠나? 라고 이제 아마 그냥 쉽게 응하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검증이 한번 연기가 됐었거든요. 네. 연기된 사이에 인사발령을 가셨고 새 검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구두에 정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크레인에 엘리베이터 있는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렇죠, 맞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없냐고 당연히 있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그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크레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단으로 네. 다들 이렇게 난간을 짚으면서 올라가죠. 손에 땀을 쥐면서. 네. 하여튼 우리 현직 변호사들이 이제 현장 검증에 얽혀 있는 지역 얘기들로부터 생각나는 것들을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또 네. 판사님들이 현장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드론으로 촬영을 해오너라. 네네. 네, 이렇게 또 드론 촬영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요? 사건 파악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드론까지 배워야 되나 네.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자, 현장 검증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의령 함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또 이제 경계선인 지역인데 남강에서 저희가 현장 오프닝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정암철교입니다. 이게 이제 남강, 강위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쪽은 함안, 이쪽은 의령. 그래서 딱 경계선 위에서 이 정치하는 분들 처음으로 지금 강위에서 지금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두 분 등장이 굉장히 화려하시던데요. 박변. 네. 함안에서 걸어오셨잖아요. 네네. 등장이 굉장히 포스가 있게 딱 느껴져서 오늘 어떤 컨셉으로 등장했습니까? 어떤 컨셉 같습니까? 뭐 그냥 뭐 장례식장 혹시 갔다 오신 거 아니고요? 너무 좀 볼 줄 모르시네요. 센 언니 컨셉이에요, 센 언니 컨셉. 센 언니? 네, 걸리면 다 걸리면 죽어. 죽는다. 네, 걸리면 다 죽어, 이건 좀. 야, 오늘 굉장히 강의에서 지금 걸리면 죽는다 세른니의 함안 등장을 보셨고요. 자, 문변은 지금 의령에서 이렇게 저 등장했는데 둘 다 저 까만색 복장에 오늘 어떤 컨셉으로 등장했습니까? 오늘 자굴산 도인? 자굴산 도인. 자굴산 자주 갔어요? 네. 자굴산 만개떡과 국밥과 소바 삼위일체 네네. 자굴산 야, 도인 그랬구나. 컨셉입니다. 자, 네. 그러면 의령 함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꼭 그러고 싶진 않은데 여기 굉장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고상? 근데, 아니, 센 언니가 있어요. 근데 먹는 거가 딱 생각나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정말. 함안하면 수박. 수박, 네. 의령하면 만개떡. 만개떡. 소박. 소박. 네. 아, 저 오늘 그렇구나. 점심에도 의령 소바 먹고 왔거든요. 의령에 온 김에 의령 네. 소바를 당연히 먹어야죠. 의령이 아닌 딴 데서 먹고 왔다. 창원에서 먹고 창원에서 왔죠. 먹고 왔다. 문변은 의령 함안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도 뭐 이제 내나 만개떡 소바인데 만개떡 소바. 예, 박 변호사님이 벌써 다른 지역에서 소바를 씹고 왔다. 아, 씹고 왔다. 집어 삼키고 왔다. 네네. 자꾸 이제 두근두근하네요. 예. 그래서 국밥도 있고, 그죠? 이게 한과도 있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명절 되면 네. 한가 선물할 때 꼭 여기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세런니와 그 자굴산 도인의 컨셉은 먹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 좀 먹는 걸로 밀심 탐방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곳이 지금 정암철교잖아요. 지금 바로 정면에 보이는 게 지금 저게 정암 속바위. 속바위 전설 아세요? 속바위. 잘 모릅니다. 부자가 된다는 속바위.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문변은 속바위에 와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로또를 샀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장. 네 장을 샀. 어떻게 됐습니까? 올꽝. 뭐야, 그럼? 이 속바위가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 큰 부자 3명이 나온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8km 정도의 그 호암 생가가 있죠. 이병철 회장의 생가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그 효성 조홍재 회장의 생가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지수면이죠. 그 LG LG. 부인의 회장의 예. 생가가 있는 이 속바위 전설인. 자, 그러면 여러 번 선거가 있었는데 이 함안의령 가장 좀 기억나는 선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참 안타깝게도 의령 군수님들도 이렇게 줄줄이 네, 같이 네. 구속되시고 막 네. 그런 게 막 떠오르네요. 특히나 제가 또 관련돼 있는 사건들도 있었는데 지금 군수님도 또 재판 중이시고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생각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변께서는 역대 2명의 군수와 그리고 현 군수의 어떤 사건들의 네. 상대책이죠. 네, 상대책 맞습니다. 변호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앞에 그 이선두 군수님하고 오영호 그 전에 오영호 군수님하고는 이제 그 의령의 토요회라고 농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그 군에서 출자한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취지는 좋았죠 처음에. 여기가 이제 의령군의 농산물을 직접 유통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 수익을 다 보낸다는 거였는데 그 수익이 농민들한테만 갔으면 다행인데 네. 이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 군수와 그 당시 군수가 줄줄이 같은 날 동시에 구속되는 네.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우리 이제 문변은 의령하면 또 기억나는 게 어떤 선거 있었을까요? 의령하면 아까 뭐 저희가 직역이니만큼 이제 뭐 군수들의 무덤 네. 그 줄줄이 선거들과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외에는 그 앞에 이제 그 권태우 군수님 그 임기가 엄청 짧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가 그 병상에서 그 선거운동 기간에 좀 쓰러지셔서 맞아요. 병상에서 출마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선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임기가 2달인가 밖에 뭐 이제 채웠다기 병상에서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수 자리에 한 분도 앉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의령은 오늘 이제 민심 탐방을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박변께서는 어떤 쪽 지금 민심 탐방 나가볼 예정입니까? 저는 함안 쪽으로 나갈 생각인데요. 함안 하면 지금 이제 딱 떠오르시는 게 사실 이 인근 지역에서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면서도 또 농촌 지역이고 또 영세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이주민 분들도 또 많이 사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거기에 계시는 이주민 분들이나 아니면 네. 요즘에 코로나로 힘든 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재래시장, 네. 그다음에 농업, 그러니까 농사 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골고루 만나볼 생각입니다.
함안에 보면은 이 창원이 저 가까운 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그 함안 아닌 분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이주해서 이제 살고 계시는 그 이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그런 분들이고. 네, 그러면 의령은 지금 이제 민심 탐방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문변 어떤 쪽으로 민심 탐방할 예정입니까? 네, 그 의령도 이제 아까 그 센 언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군수들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일단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농업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고령자층의 일거리 농업 아닌 일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국도 25선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민심 탐방 해볼까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정암철교가 지금 이제 보수공사 중인데 옆에 이제 공사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어오는데 뭐 저희는 좀 저희 제가 서 사실- 있어도 돼요, 근데 여기? 아니 제가 좀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만 놀라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의령 함안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호명 순서를 의령 먼저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군 단위 중에 의령이 호명 순서 1번인 거 아세요? 몰랐어요. 의령이 사실 인구도 제일 작고 좀 이게 분세가 좀 작잖아요. 근데 의령이 호명 순서 1번이에요. 의령, 그다음에 이제 함안, 창녕 이렇게 내려가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기준이 뭐예요? 예, 그 기준을 스튜디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심 탐방 프로젝트 정치하는 불도 정록!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안 이거- 보는 거예요? 분변 이제 나중에 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서 두 분 그날 좀 스타일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왔는데 좀 많이 무너졌어요. 저 머리 굉장히 예쁘게 하고 갔었는데 네. 화면 보니까 뭐 다 필요 없었네요. 호피무늬 머플러 같던데 빌리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또 제가 방송 출연한다고 하니까 또 저를 그 응원해주는 많은 친구들이 이거 해봐라라고 하면서 줬는데 저게 저렇게 포인트가 될지 몰랐네요. 네, 그리고 자굴산 도인께서도 그날 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네, 바람이 불어서 이제 센 언니 머리 왜 힘주고 오셨는데 바람이 불길래 고소하다. 네, 스튜디오 와서 이제 제가 시군 호명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18개 이 시와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선 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는 그 호명 순서가 딱 하나입니다. 하루라도 먼저 시로 성격된 지역이 1번인데요.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은 이제 도청 앞에 그 시군 이제 그 상징하는 깃발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협의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 군수들이 이제 앉아 있는 자리 배치 이게 다 이렇게 정해지는데, 창원이 당연히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면 이제 진주입니다. 그리고 통영되고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이렇게 되는데요. 창원시, 옛 창원시 성격은 제가 알기로는 1955년인데 마산시가 1949년 8월 15일인가 이렇게 이제 시로 성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마산을 따라서 창원이 이제 성격 1위가 되고 진주시가 두 번째인데요. 진주시가 역시 1949년 8월 15일인데 아마 서류가 다음 장에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시가 두 번째가 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시 단위는 그렇게 호명이 되고 의령이 경남에서 왜 군 단위 호명 순서가 1위가 되냐면요. 경남 지도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입니다만은 의령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계 방향 나선형으로 돌다가 이렇게 한 바퀴 뺑게 돌게 되면은 의령, 그다음에 함안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창녕군이 되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고성, 그리고 또 이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남해, 하동,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 순서로 이제 호명 순서를 이렇게 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호명 순서는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이제 선거구 같은 거 정할 때 그럴 네. 때도 뭐 똑같은 기준인가요? 그렇죠. 선관위에서 이제 정할 때도 이제 이 명칭을 따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군수 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지사 선거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경상남 도지사 선거구 하나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창원시장 선거, 김해시장 선거는 딱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원, 총선 때 국회의원 선거구인데요. 경남에 특이한 선거구명들이 많죠. 밀의함창 선거구, 밀양의령 함안창녕 선거구, 그다음에 사남하, 사천 남해하동 선거구라든지 그다음에 그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 이렇게 되는데 이 마지막 선거구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선거구만 해도 저희 이제 보통 주민들이 입에 붙어 있는 건 거함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쪽에서 가장 큰 지역이 이제 뭐 거창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정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군 호명 순서대로 우리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남도에다가
시군 호명 순서를 정하기 전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시군의 어떤 순서를 좀 달라라고 하면 경상남도에서 이 호명 순서를 그대로 선관위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군명 역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가나다 순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강남구, 그 다음에 이제 강동구, 제일 마지막에 중랑구, 그냥 가나다 순. 경북을 봤는데요. 경북은 경남과 좀 비슷합니다. 경북 지도를 놓고 가장 가운데 있는 곳이 군위군입니다. 군위군. 군위군을 기준으로 이제 그 시계 방향 나선형으로 의성, 청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마지막에 울진, 울릉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지역인데 전남은 또 약간 좀 달라요. 전남은 보니까 지도에서 보면 가장 위쪽에 있는 지역이 뭐 담양 이런 지역인데 담양, 곡성, 구례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돌고 그다음에 섬 단위는 다시 또 한 바퀴 도는 지역마다 다른데 어쨌든 이런 기준 때문에 의령이 항상 시군 순서가 또 경남은 가장 우선이라는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 중에 의령의 역대 군수들이 이제 줄줄이 좀 구속되는 이제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거슬러 가보면 오영호 전 군수 그리고 이선도 전 군수 우리 박병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이제 좀 관여를 하게 됐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거죠. 그러니까 의령군하고 군의 뭐 농협, 축협 이렇게 출자를 해가지고 토요의 유통이라는 농산물 네.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굉장히 취지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보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드린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돈이 좀 남다 보니까 이 군수님들이 좀 욕심을 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오영호 이제 전 군수가 이제 이선두 군수가 당선되기를 밀어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토의 유통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빼가지고 이제 선거 자금으로 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유죄가 인정돼가지고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는 두 분은 이제 사전 구속영장까지 이제 발부가 돼가지고 같은 날 동시에 정 군수와 형 군수가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죠. 네. 저희가 민심 탐방으로 지역마다 다니면 특히 이제 지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축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어떤 이제 유통망 그다음에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팔로고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이런 토요일 같은 지역의 어떤 브랜드들인데 경남의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잘 이렇게 쓰여지고 이 유통이 제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뭐 선거 자금으로 들어간다든지 비리가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이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현 군수님도 기소가 된 상태인데. 예, 그 앞에 이제 두 군수님들 이후에 재선거를 통해서 이제 당선되신 현재 이제 오태환 군수 당선된 지 2달 만에 이제 고소장을 받으셨는데 앞에 군수님과는 달리 또 이게 강제추행이 그 죄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 1월에 기소가 돼서 아직 공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많이 된 것은 아닌 상태입니다. 물론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점 이런 걸로 볼 때 재판 결과를 뭐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 당선 무효형까지는 아닌 걸로 그렇죠. 결론이 그 나섰죠. 사건은 이제 그 재선거 나올 때 이제 고위공무원으로서 급수를 허위로 표시를 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벌금 80만 원에 확정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의령 주민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이제 문변이 의령 지역 민심 탐방 한번 가보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의령군의 의령읍 군청이 있는 곳이죠. 의령읍의 이제 전통시장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3일, 8일, 5일장이라서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서요. 조금 한산한 모양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한산하다 해도 국민들이 조금 모습이 보이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시장에 오는지 알 것 같네요. 조금 시장 조금 벗어나서 민심 탐방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정치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의령 지역은 이제 군수님들도 역대 군수님들도 다 보수 성향이시고 군의원들도 아까 이제 대부분 보수 성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 1세.
좀 답답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의령에는 무소속이 강세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무소속으로 군수가 당선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이제 보수 성향의 이제 당으로 입당을 하는 그런 이제 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 보수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예, 그분들을. 아니, 저희가 왜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 이게 이제 대원칙이라고 이래 배우고 살았는데 의령 지역은 이렇게 보수 일색이면 견제와 균형 이게 되겠습니까? 군수가 여지껏 이제 극보수 성향의 군수들만 나왔는데 진보 성향의 군수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기초 의원이 좀 진보 성향이 많이 돼가지고 군정을 또 견제를 하고 이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지금 이제 현직 그 군수를 비롯해서 의령도 이제 이렇게 군수님들이 사법 리스크가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절대 될 일이 아닌데 이래 됐다고는 좀 상당히 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6월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요번에 되는 군수는 이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인구를 좀 늘리는데 그 신경을 좀 많이 쏟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구를 제일 1순위로 생각하시는. 네, 여기 지금 읍에서 이제 30분 정도 와서 불인면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오른쪽에 불인면 사무소 보이고 있고 시골 풍경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필수적인 것들 치킨집, 뭐 중국집, 다방까지 다 구색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사람은 별로 없고 동네가 좀 한적한 느낌이고요. 네. 버스 정류장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네요. 교통수단이 아마 이제 버스 외에는 잘 없는 것 같고, 네, 어른들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MBC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버스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 나는 옆이요. 길 건너서 그러면 지어봤어요. 그냥 마실 나오신 거예요? 예. 네, 신반에 시장 보러 왔다가 이래 들어가는 길입니다. 시장이 신반이 좋은가 봐요.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낙서에서는. 낙서에는 따로 전통시장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래서 신반까지 나오는구나. 오후에는 좀 시간을 좀 좀 차가 한 대 좀 더 있으면 싶은데. 그럼 다니기 편하실 건데, 그지? 차가 없는 사람들은 네. 버스를 이용해야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마산인데 10만 원 낙서를 가거든요. 신반으로 와서 낙서 가시고. 예. 근데 낙서 가는 건 조금 괜찮은데 저 10만서 마산 한 차가 잘 없어요. 예. 마산 한 차가 7시 20분, 12시 30분, 4시 20분 세 개밖에 없어갖고 그 후에 하나 4시 20분 후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백지에서 오는 사람들 가게 차 없는 사람이 가게 참 상당히 불편해. 4시쯤에 버스 놓치면 되게 못 가시겠네요. 예, 마산 못 가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형은 못 가면 이제 시골에 또 친구집 가야지. 어르신 안녕하세요. 단지로 꼭지로 와주실래요? 오세요 안아주세요. 민들레 피어난 사랑길 따라. 네, 어르신들 말씀 나눠보러 갈 건데 집이 너무 예쁜데요. 안녕하세요. MBC 정치하는 불독에서 왔습니다. 네, 어머니 집 예쁘다는 말씀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들었습니다. 여기 의령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8년 됐습니다. 8년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 시티즌이셨구나. 의령으로 내려오시게 된 왜 어쩌다 내려오신 거예요? 고향이니까 부모님 사시는 집을 한 20년 그대로 두었다가
그래 이제 내려오면서 집을 다시 지어갖고 그래 고용 왔어요. 그러면 서울 살 때랑 의령 살 때랑 뭐가 제일 다르세요? 아, 서울에서 잠실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지금 맨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해갖고 그랬는데 지금 오고 보니까 코로나 이것도 있고 해갖고 너무 잘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공기 자체가 첫째는 달라요. 그럼 젊은 세대기 이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 애 키우고 살고 하기에 요 좀 좀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어떤 점이세요? 아, 저 생각에는 언제 저 나이에는 뭐 괜찮은데 애들이 병원 같은 거 가려고 말이야. 이거 버스 노선이 외국인 부부가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노선 버스가 잘 없고 이러니까 아, 교통이 불편해요. 불편하네. 옛날에는 마산 대구 1시간에 한 대씩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대도 없을 겁니다. 불편하면 또 젊은 사람들 더 안 오고 할 낀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문변이 의령 주민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부림 쪽이 이제 의령의 뭐 동부 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곳인데 교통 오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변이 뽑은 민심 탐방 키워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교통 오지 개선돼야 한다. 네. 예, 그 부분이 현장에 나가니까 절실하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의령에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하고 갈 때 제1 현안이 인구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오는 뭐 군수 후보자들도 항상 공약으로 그걸 1번을 내세우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민심 탐방을 들어가니까 지역 주민분들은 교통에 대한 불편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게 절감이 됐던 게 저희 부모님도 그 10년 전에 귀촌해서 지금 살고 계신데 베스트 드라이버십니다. 동네 뭐 거의 드라이버신데 그 고령층이 뭐 목욕 갈 때, 은행 갈 때 뭐 다 손발이 필요하고 바퀴가 필요한데 이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거나 원래부터 면허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외부 활동을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 아니면 자가운전밖에 없는데 대중교통이 거기까지 마을버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자가운전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마을에서 이제 운전 잘하는 차가 있는 집에 의존해서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이 있고 뭐 이제 그 무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지방의 노인들은 그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문변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귀농해서 살고 있는 아주머니 얘기를 굉장히 좀 귀담아 들었던 이유가 예. 그 뭐 남 얘기 같지 않았던가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의령 지역은 그 현장 우리가 가볼 때도 느꼈지만 국도 20호선 이 확장 공사라는 게 뭐 20년 수건 사업이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교통 이제 뭐 확충 때문에 사실 좀 지역에 큰 민원이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사업이 지금 99년도에 처음 국도 20호선 의령에서 전곡까지의 구간 9km 정도 됩니다. 그게 20년 수건 사업이라는 게 99년도에 사업 실시가 이제 그 결정이 됐지만 매번 예산 문제로 탈락을 하다가 작년 들어서야 이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건 사업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셨고 다행히 작년에 확정이 돼서 뭐 플래카드 붙이면서 축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네, 이거 뭐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 구간인데요. 대형 트럭들이 좁은 2차선 이제 도로인데 저게 국도랍니다. 국도 20호선인데 굉장히 위험하게 다니는 모습이죠. 시골길에 굉장히 지금 대형 트럭 다니고 있는데 지금 공사장인데 저거는 이제 25선 확장 공사는 아니고요. 그 배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의령 지역은 이제 뭐 인구 늘리기도 좀 중요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이 교통 인프라를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지역 소멸 지수인가요? 의령이 0.2. 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좀 개선해야 될 과제인데 네. 어쨌든 이게 참 뭐 여러 그 정치 출마자들이 이제 많이 공약도 내세우고 있고 뭐 현 군수도 뭐 이걸 좀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데 뾰족한 수가 없는데 주민들의 얘기들은 어쨌든 이런 교통 인프라라도 좀 이렇게 구축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다음 가볼 곳이 이제 우리 함안이지 않습니까? 네. 박 의원께서는 함안 어떤 쪽을 지금 주로 관심 있게 보셨나요?
저는 뭐 그 함안이 그래도 군 지역 중에서는 가장 그 활기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구가 좀 늘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좀 다른 방향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화면 보고 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변의 함안 민심 탐방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야시장이거든요. 함안 하면 예전에는 아라가야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야읍이 함안에서는 굉장히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가장 큰 시장인 가야시장도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은 장날은 아닌데 장날이 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상인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평평하게 깔아놓은 게 예전에는 기차가 다닌 선로였습니다. 경전선이 다니던 선로였는데요. 그거를 이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여기 상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선로가 어디로 이전을 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오늘 민심 탐방하면서 여기 시장에 계신 상인분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정치하는 불독에서 나왔는데 예, 잠깐 얘기 가능하실까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집인가요? 여기는 반찬 가게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오늘 장날 아닌 건 아는데 예. 이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장사 너무 안 되죠. 그죠. 평일에는 사람 보시다시피 지나가는 사람 한두 사람 정도밖에 없고 그래도 코로나 오기 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너무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 하시는 분을 대변해서 네. 이 우리 행정하시는 정치하시는 군수님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군수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에는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지만은 저 길가에 앉은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나는데 그 단속을 안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금은 내고 장사는 안 되니까 이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지금 밖으로 보따리 싸가 나갈 정도로. 그래요. 밖에 네. 더 장사가 잘 되나 보죠. 그렇죠. 다가오는 지방선거 거기서는 빨간당 이때까지 빨간당만 다 지지를 하고 찍었는데 또 믿으니까는 한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로 파란당도 내봐야 된다는 입장으로 지금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바꿔줘야 된다. 예, 한 번쯤은 바꿔줘야 된다. 네.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이 얘기 들으면 다 긴장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말씀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는 함안면인데요. 여기 뒤에 보니까 함안 역이 있어요. 이게 천정도 물결 무늬로 되게 예쁘고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굉장히 큰 역인 것 같아요. 여기 역 바로 앞에 보니까 예쁜 전원주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차길 오막살이는 아니고 기차길 옆 예쁜 집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다른 면에서는 보기 힘든 거 걸어서 1분 거리 역세권에 네, 살고 네. 있습니다. 저희 함안구는 교통적인 면이나 또 문화재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이 잘 돼 있는 반면에 발전이 조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앞으로 되실 군의원님들 좀 이런 함안군의 장점을 잘 살리고 행정적으로 좀 밟고 함안 군민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며 함안군의 발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신 분이 군수님이나 군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안하면 보통 농촌 지역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기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함안에 무려 2,70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함안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좀 만나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회장님. 저 박례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함안에 국가공단 9개, 농공단지가 10개 정도 있고 기업 숫자,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 숫자로는 2,7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도 이제 지방선거하고 후보로 나오신 분들한테 이거는 꼭 공약으로 해달라 뭐 이런 거 없으신지. 지역에서 이제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수주를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고, 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아웃소싱이고, 이런 그 미스매치 현상들을 어떻게 해소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지금 산인면 갈전마을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함안이 좋아서 함안 외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하거든요. 저기 뒤에 보시면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동네로 한번 들어가서 이주하신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 안쪽에 들어오니까 전원주택이 너무 예쁜 게 많은데, 여기 되게 이쁜 전원주택 하나인데 제가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여기 선생님 댁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지나가다가 집이 너무 예뻐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 집 지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 됐습니다. 7년 되셨어요? 예, 예. 원래 그러면 어디 사시다가? 창원 내서예. 창원에 사시다가요? 예, 예. 어떤 생각으로 집을 지으셨어요? 여기 함안으로 이게 오신 이유가? 전원주택 예. 생활을 하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노후에 네. 또 많은 우리 손자들도 예. 이리 오는 것 때문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뛰어놀고 있네요, 지금. 예. 그래서 이리 들어왔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 전망도 되게 좋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거는 저기 혹시 예. 이항산 네. 정상입니다. 여왕산도 보이고. 네. 저쪽으로는 예. 모악산, 감려산을 불러서. 야, 멋진 산들을 아침마다 보시겠네요. 예. 선생님, 함안이 이제 최근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지방선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래 살고 계신, 그 함안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 분들하고 이렇게 이주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좀 잘 융합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뭐 군수님한테 건의하고 싶으신 건, 아니면 이렇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쉽더라 하는 게 있으실까요? 우리 여기 함안에는 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 가야업과 칠원업인데, 여기는 가야업과 칠원업에는 이주해 온 사람과 원주민 차이가 좀 많습니다. 이주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여기 온 사람들이 군수님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 문화시설,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과 이주민들과 그리고 원주민들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서 같은 어떤 그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박변희 함안 민심 탐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변희 뽑은 함안 민심 탐방 키워드는 정리해 주시죠. 함안이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군정이 절실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재력 어떤 게 있을까요? 막 기업체 숫자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일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아까 그 BCR에도 보셨겠지만 인구가 그나마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유입되고 있는 그 군 단위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농촌 지역도 어느 정도 잘 보존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좀 난개발이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많이 정리가 돼서 농업 지역이 보존이 되고 있고, 게다가 아까 그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 철도도 지나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남해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있어서 교통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요충지입니다. 근데 그리고 또 지역민들을 만나보니까 함안군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굉장하시더라고요. 우리 함안군이 가진 잠재력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만큼 잘 이제 운영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결국은
정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군수님이 잘 하셔야 되고 군 의원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 이번 선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견제와 균형도 얘기를 하시고 뭐 빨간당 뽑았더니 잘 못하더라는 얘기 하시는 게 그 많은 잠재력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해서 이끌어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만의 기업체 수가 2,700여 개라는데 여기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주소지가 창원인 경우들이 좀 많아서요. 그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게 하만이 읍이 두 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이 가야읍하고 칠원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칠원이 보면 이제 삼칠권이라고 하는데 이 칠원읍 인구를 제가 보니까 19,0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야읍이 지금 이제 18,000명 약간 좀 넘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데다가 또 이제 주소는 창원에 두고 있으면서 이제 이 삼칠권으로 이제 공장에 출퇴근하시는 이 창원 주소지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좀 하만으로 사실 좀 이렇게 모셔오느냐 이런 점들이 좀 더 관건일 테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만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아까 하만 역사를 봤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궁금한 게 하만에 저 역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만에 KTX 역을 만들었고 또 이제 실제로 KTX가 정차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조현룡 전 국회의원. 예. 제가 이분 그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철도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철도협회 회장도 했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맡았었죠. 그리고 2012년에 이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이제 그 지금으로 뭐 국토위죠. 국토위 이제 있었는데 하만역이 그 기존에 이제 가야읍에 있다가 지금 하만면으로 이전한 게 2012년입니다. 이게 좀 시기가 좀 약간 맞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게 조현룡 의원의 이제 작품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조현룡 의원이 이제 그 유세 당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의 남자라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하만 지역에 철도 시설 관련 업체들이 또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지금 한 인물로 지금 몰릴 수밖에 없는데 특이한 것은 이 인구 6만 명이던 이제 하만의 KTX 정차는 우리나라 군 단위 중으로는 이렇게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차할 수 있었던 게 이 유동 인구를 당시에 14만 명까지 이제 부풀려서 좀 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12년 이게 국토교통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 전 의원이 하루 유동 인구가 10만 명이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대부분이 토요일 마산역을 통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그런데 일단은 한번 뭐 KTX를 지칭하는데 일단은 한번 정차를 해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정이었겠죠. 저희가 가봤잖아요. 네. 그 역사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제 기찻길 옆 그 전원주택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한산하고요. 여기에 이제 KTX가 과연 섰던 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동 인구가 뭐 10만 명이 된다 이렇게 뭐 14만 명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실제 2014년 KTX가 마지막으로 운행한 해에 그 하루 이용객이 39명. 네, 하루 평균 그렇죠. 예. 평균 39명이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부풀려졌던 건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바로 끝나자마자 당시 뭐 얼마 들어서 지었는지 그다음에 유지비가 얼마 들었는지까지 확인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BTL 방식으로 지어가지고요. 이 민간 사업자에게 이 이제 그 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다 이제 국가가 분할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200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총 4천억의 비용을 계속 보전을 해줘야 돼요. 해마다 200억씩 20년 동안. 그럼 총 4천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KTX는 서지 않고 뭐 하루에 10몇 명 이용하는 혹은 뭐 평균 10명 안팎 그러니까 수십 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는 역에 4천억의 혈세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문변도 지금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2014년부터 사실 그 지역에 철피아라는 말 돌고 한 거는 뭐 다들 들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이 조 전 의원은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혐의는 이제 뇌물수수 죄로 확정이 됐고 지금 4천억을 지금 할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만군 재정으로 다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전체 국민들의 손해로 고스란히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철도로 흥하신 분이 철도로 망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철의 남자가 이제 철폐하였다가 이제 철도로 이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꼴인데 좀 특이한 점은요. 2012년에 이제 함안역이 이제 이전하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KTX가 정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전의 의원이 2015년인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확정 판결 받았던 그 해에 함안역 KTX 정차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명을 같이 하게 된 좀 기막힌 사연인데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제 뭐 가장 관심 있는 그 역대 선거죠. 군수 선거를 좀 분석해 볼 텐데 의령 먼저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의령은 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대에서부터 뭐 6대에 이르기까지 약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소속 후보로 나왔다가 당선 후에 입당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운의 권태우 군수님 임기가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아까 그 보셨다시피 병석에서 이렇게 출마를 하시고 당선이 되셨지만 임기 2달 만에 이제 사망을 하신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오영우 군수, 이선두 군수, 현직의 오태환 군수에 이르기까지 성향 자체는 뭐 뚜렷한 것 같습니다.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주요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의 분위기도 뭐 크게 달라질 어떤 변수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역대 함안 군수 선거는 우리 박변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함안에서 이제 사실 당선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과반을 넘어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2회 그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조성희 군수님이 82.64%. 네. 굉장히 압도적인 이제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고요. 근데 유일하게 과반을 얻지 못하고 당선되신 분이 그 하성식 군수님 49.7%.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죠. 예, 아쉽게 50% 밑으로 받으셨는데 이제 최근 선거를 보면요. 이제 이 그 흐름을 보면 무소속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당들의 이제 후보하고 이제 각축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쪽 계열 후보들이 별로 큰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전 선거죠. 2018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김용철 후보가 42.11%라는 득표를 했습니다. 네. 함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센세이션한 일이었다고 저는 보이고. 함안 출신 도의원 2명도 지금 민주당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군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그 선거에서는 약간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군 의원도 보면요. 그 국민의힘 소속이 5분이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분이셔가지고 딱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고요. 견제와 균형이 아주 잘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 이제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는 과연 이 그 균형이나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6대 선거 때부터요. 이게 김용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40%를 넘기는 득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7회 선거에서는 42.12%까지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왔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그 한 번이었다면 몰라도 이렇게 2번 연속 이렇게 된다는 거는 지역의 어떤 민심들이 이렇게 지금 양분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에 또 어떻게 표심이 드러날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 전망은 어떨지 우리 함안부터 한번 박 대표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뭐 쪽집게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조근재 지금 현 군수님이 당연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범수 당 상임고문, 그다음에 이학석 전 통영부시장, 그리고 배한극 전 도당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성영 전 도의원님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주석 전 군의회 의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장종아, 빈지태 그 현 도의원이 경선에 참여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지방선거가 대선에 바로 이제 이어가지고 열리다 보니까 대선의 흐름을 많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이제 대체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함안군에서 득표를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민심을 보니까
보수당에 계속 밀어줬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가 대체로 또 인물을 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텃밭을 그러니까 갈아오신 이런 분들이 또 선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이게 군 단위 지역 중에서는 함안군 선거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합 지역이 경남 동부권에서 함안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제 전망입니다. 의령 지역 지방선거 분석해 주시죠. 예, 의령 지역은 지금 보수 성향 일색의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뭐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 같기는 하고요. 뭐 국민들의 선택이니만큼 존중이 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제 견제와 균형을 생각한다면 도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향의 생각이라든지 적절히 그 군정을 이제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세력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제 그 문변이 주민들 만나봤을 때 이 군 의원만이라도 좀 이렇게 다른 정당, 다른 성향의 군 의원들이 있다면 좀 견제를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수가 뭐 A 정당이면 뭐 군 의원은 B 정당으로 해서 서로 뭐 손발 맞추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 의외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하는 불독은 의령 함안의 민심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다음 주는요, 꽃이 피겠죠. 그래서 이 꽃 피는 봄 소식과 함께 이 남쪽의 민심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차분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말씀 다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오늘 박근계에서는 워낙 뭐 준비 잘해주셨어요. 후보 이름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